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증시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1.25% 상승해서 올해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3.25% 상승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톰 바튼 리치먼드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 빨리 안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너무 일찍 처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이 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에서 미국 소비자 심리 발표를 했는데, 6월 달에 63.9 나오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하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낙관론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꺾이는 걸 어떻게 커버할 정도의 그런 지수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지난주 한 주간 봤을 때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해가지고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스닥은 3.2%나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 한 3주 전쯤에 최고치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 늘 이런 새로운 대형주들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AMD, 대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ETF입니다. SMH라는 코드를 쓰는 ETF가 주간으로 4%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델타와 아메리칸 에어라인 중심으로 돼 있는 JETS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ETF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라든가 오라클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IGV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ETF가 또 5%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이제 제롬 파월이 이번 주에 또 예정을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수요일 날 하원에 나가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상원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질문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장 마감 후에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 EPS 같은 경우에는 $6대 나오는데 이게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9%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그 글로벌 물동량 감소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 자세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빅테크주들의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인텔이 $36까지 올라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50 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굉장히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가격대에 위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가 $190로 조금 올라가서 $180에서 $190로 지금 UBS에서 올렸는데 문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다 좋은데 지금 애플만 주가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 우리가 이제 주부님들은 코닝하면은 그 그릇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안 깨지는 그릇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요즘 분들은 코닝 이러면은 우리 핸드폰 앞에 유리 액정으로 이제 유리 코팅하는 그런 기술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리 코팅하는 이 기술이 이제 인도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5%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프샌들러라든가 오펜하이머라든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모두 등급을 갖다 낮춰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낮춰버리면서 지금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좀 의견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10%나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C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셋 매니지먼트라든가 프랭크 펀드 같은 곳에서 지금 너무 과장돼 있다,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이 그 인공지능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트는 제가 어도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7개월 만에 $50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고점이 $700예요. 지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현금이 자그만치 $66억 현금을 갖다 창출해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부채가 36억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36억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런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CEO가 나와가지고 2023년도 지침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쪽에서 인공지능이 추가되면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이제 어도비도 가세해가지고 더 크게 기대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도비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위원님께서 3일 연속 AI 관련주들 가져오셨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 IBM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왈가왈부하는 그 많은 얘기들 중에 보면은 조금 이제 방향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보는 게 엔비디아가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가 봐야 100% 올라갈 거고 이런 정도밖에는 기대치를 못 가지죠. 신사업 분야에서 그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리스크를 무릅쓰고 고점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물론 6개월 동안 이제 3배나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0% 이상 뛰었고 C3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 동안 4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마치 저는 이제 그 C3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난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니오가 주가를 끌어올리던 그 모습을 이렇게 얼핏 보였는데 그 당시에 니오가 7개월 동안 10배나 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강되는 측면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어떤 전기차 분야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새롭게 인정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엔비디아에 이제 집중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따라올 것들, 이것들을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 있으면은 충분히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3일 동안 그런 관련된 그 산업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움직였던 회사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 산업에서 일반 회사들이 장비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아래 그룹에 있는 기업들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 아니면은 인텔 같은 회사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회사는 IBM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 IBM이라는 회사는 100년이 넘는 회사죠. 미국 시장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가끔 가다가 왕들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포드가 있었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IBM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IBM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컨설팅 쪽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일반 회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야 되고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단순히 그들의 역량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컨설팅 기업이 들어가고 IBM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인공지능 산업에 흘러가는 그 스토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M이라는 회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IT 분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이 크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해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배당 수익률은 4%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을 뛰어넘긴 했는데 순이익이 지금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조금 부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보유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140달러가 평균인데 최고가는 162달러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볼 때 좀 장기적인 차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차트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왕들의 기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포드가 20달러 돌파할 거다라는 예측 그 당시에는 전혀 못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100달러 넘을 거라는 예측 아무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들, 100년을 이어온 기업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처음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던 이 IBM이라는 회사도 이제 IBM의 또 다른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006년도 이후에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도 상승세를 꾸준히 보였던 그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불황 그리고 팬데믹까지도 거치는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횡보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 불을 당기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회사들이 탈바꿈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수적인 그런 산업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는 저는 단기적으로 195달러까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110달러, 그리고 매수는 현재 기준가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120달러까지 낮아지면 더 좋은 가격이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도 IBM이었습니다. 이제는 IBM의 시간이 되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매수가는 127달러, 목표가 195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